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부입니다. 네, 제프고요. 네, 오늘 사업계획서, 계속해서 사업계획서 이제 뜯어보기,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사업계획서 예비창업 패키지의 이제 사업계획서 그쵸, 목차 양식입니다. 개념이죠. 네네, 네. 목차입니다. 이거는 K-스타트업에 들어가시면은 올려져 있거든요. 그럼 K-스타트업의 예비창업 패키지라고 치면은 이제 벌써 이제 모집이 마감된 이제 사업 중에 아마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양식이 올라가 있으니까 거기서 다운로드 받아서 실제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 먼저 이제 예비창업 패키지의 사업계획서에 처음을 보시면 이제 창업 아이템명 뭐 이런 거 적는 게 있고 아이템 개요 적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창업 아이템 소개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인식 그래서 네. 프로블럼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그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 먼저 차례대로 보면 창업 아이템명 적기 이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적어야 될까? 우리 창업 아이템 뭐 정수기 이건데 어떻게 적어야 될까?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요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중요하죠. 네네. 아무래도 이 사업계획서를 사실 맨 앞에 나오는 게 아이템명이잖아요. 그렇죠. 맨 앞에 나와요. 맨 앞에 나오는데 사실 사업계획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업계획서는 평가자가 있는 사업계획서예요. 정부 지원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사업계획서다 보니까 평가자가 있는데 평가자가 사업계획서를 볼 때 맨 처음 그 아이템명 제목 개념이죠. 아이템명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템명을 보고 사실 사업계획서 전반적인 내용을 초반에 이해를 해야 돼요. 안 그렇게 되면 그 본문 내용을 읽으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사실 부족해요. 우리가 이런 서류 평가 같은 걸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뭐 이제 진이는 알 것 같아요. 네네네네. 하다 보면 알겠지만 이게 워낙 많은 지원자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를 평가하는데 많아야 5분? 5분도 사실 많죠. 예. 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많게 되면. 예. 그러다 보면 이 서류들을 5분 내에 파악을 해야 되는데 사실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평가자라도 심사위원이라도. 그러면 아이템명이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어야 뒤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겠구나 예측을 하고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더 이해가 빨라지죠. 그리고 5분 이내에 점수를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거기서 이해가 안 되면 점수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아이템명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5분이라고 얘기하셨지만 평균 5분이에요. 그럼 어떤 거는 재미있으면 혹은 재미있지만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면 한 5분 이상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 10분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평균을 맞추려면 어떤 사업계획서는 5분도 못 쓸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업계획서는 10분을 쓰게 된다 이러면 그럼 1분도 못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이제 아이템명을 봤을 때 흥미가 있으면 뒤로 넘어가서 더 보거나 그러고 좀 흥미가 없다, 별로다, 혹은 요약 부분에서 그렇다 그러면 좀 넘기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템명을 어떤 식으로 한 줄에 요약해서 쓰느냐가 되게 처음에 이제 첫인상이 중요하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처음에 어떤 식으로 설명해 주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이 처음에 나오는 이제 아이템명이라던가 아이템 소개, 뭐 요까지 같이 합쳐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작성하면 좋을지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이게 아마 뭐 평가하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 같은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아이템명이라는 게 내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해가 더 쉽게끔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업 아이템을 볼 때는 보통 심사위원들이 고객이 누구고 고객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이걸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라는 게 나와야 사실 이해가 쉽거든요. 그렇죠. 저는 아이템명에도 이제 그렇게 써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이제 간혹 근데 어떤 창업자 분들은 아이템명을 브랜드명하고 이제 헷갈려가지고 브랜드명으로 이렇게 작성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모르죠. 이 아이템이 뭔지조차 감이 안 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브랜드명을 쓰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예시를 들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누구누구의 어떠한 문제를 풀어주기 위한 뭐다 라고 그렇게 아이템명을 써주는 게 이해가 사실 쉽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아이템명 안에 그게 문제가 나오고 네네. 그리고 이걸 풀어주기 위한 솔루션이 다 같이 나오는 네네네네. 거죠. 네네. 이렇게 해주면 좀 더 뒷부분 본문을 이해할 때 그 평가자들이 더 쉽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죠. 네네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제가 잠깐 정수기 막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창업 본점 정수기 뭐 이렇게 뭔가 브랜드명을 쓰는 게 아니라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기 간편한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기 간편한 뭐 사람들을 위한 뭐 필터가 있는 휴대용 정수기라던가 뭐 이런 식의 맞아요. 제가 지금은 이제 조금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누구를 위한 어떠한 형태의 뭐 이렇게 좀 정리해서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독자적인 기술이나 어떤 독특한 기술이 있다라면 그 기술을 거기다가 적어 넣어도 돼요. 아까 이제 뭐 필터를 얘기하셨는데 네네네네. 그 필터가 좀 새롭게 개발된 어떤 뭐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어떤 성능이 더 향상된 필터라면 그 필터명을 거기다가 써줘도 되네요. 이런 기술을 활용한 정수기다. 그쵸, 뭐 이렇게 그쵸, 할 수도 그쵸. 있죠. 네. 네. 다만 이제 문제점을 좀 앞에다가 적시를 좀 해주고 그래야 이해가 쉬울 테니까요. 네네네네.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창업 아이템명 그리고 창업 아이템 소개에서도 이제 창업 아이템명에서도 그 먼저 그렇게 좀 소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창업 아이템 개요가 있습니다. 개요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문제, 프로블럼 얘기하기 전에 개요를 한 장 정도, 한 장에서 2장 정도 쓰라고 나와요. 예, 그게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저는 절대 미리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예, 어떠세요? 그것도 이제 좀 다를 것 같아요. 작성하는 분들마다 스타일이 조금 다르죠. 예, 저희가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다를 수 그런데,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요약 형태의 간단한 중심 핵심 키워드를 먼저 적어놓고선 그걸 보면서 본문을 작성하고 다시 그 키워드를 가지고 좀 더 이제 다듬는 그런 형태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진이가 얘기했듯이 본문을 싹 쓰고 그걸 갖고 요약을 하는 형태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본문 먼저 쓰고 요약을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 중요점은 이거예요. 요약 부분을 잘 쓰셔야지 그 뒤로 더 넘어갑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약 부분이 이거 짧은 페이지네 라고 하고서 먼저 쓰시거나 먼저 쓴다 그래도 다시 넘어와서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제 쉽게 넘어가지 마시라는 거죠. 예, 그래서 뒤에서 뭔가 얘기했던 거를 어떻게 하면은 잘 요약해서 여기에다가 매력적으로 보여줄까? 창업 아이템 개요 요 부분에 이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라는 얘기인 거죠. 예. 그렇죠. 사실 이게 요약 부분이 중요한 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심사위원들, 평가자들이 평가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서류 평가를 할 때. 네네네, 맞아요. 그렇다면 네. 사실 요약을 대략 요약을 보고 넘기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요약을 보다가 궁금한 게 좀 생기면 본문을 좀 본다든가 그렇죠. 예. 이런 경우가 맞아요, 생기다 맞아요. 보니까 네. 사실 요약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심사위원분들이 제목 보고 대부분 요약 내용 네네네. 보고 필요한 부분 본문 내용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하게 돼서 요약을 잘 해두셔야 됩니다. 네, 요약을 잘 해두셔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한 가지 더. 우리의 창업 제품들은 흔히나 이제 새 제품이거나 새 서비스인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럼 특히나 기존에 있는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약 부분에서 좀 더 잘 설명을 해주셔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약 부분은 절대 이게 한두 장 짰네 그리고 너무 이제 뒤에 거 그냥 막 생각 없이 따다 붙이지 마시고 요약 부분을 좀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문제 인식 부분. 문제 인식 부분을 좀 해볼까요? 이게 보시다시피 이제 문제 인식 부분이 그 다음에 요약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프로블럼이라고 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보시면 첫 번째는 창업 아이템의 개발 동기를 써라.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업 아이템의 목적을 써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요 사업 계획서를 보시면 이제 파란색 글씨로 이게 뭐에 대한 것들을 기재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부분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러게요. 이게 맞습니다. 보시면은 문제 인식 가로치고 프로블럼 해가지고 그 옆에는 개발 동기 그리고 창업 그 아이템의 목적 필요성을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사실 그거예요. 내가 발견한 문제점이 뭔가
그럼 나는 어떻게 발견을 했는가 이런 개념이거든요. 음. 그래서 개발 동기를 쓰라는 거는 내가 어떤 뭐라고 할까요? 활동을 하면서 네네. 아니면 어떤 것들을 하면서 그 문제점을 발견해야 된 계기가 뭔지 이를 쓰는 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덧붙여가지고 어떤 시장 동향 같은 거를 좀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창업 아이템의 어떤 목적 필요성은 이 아이템이 시장 내에서 꼭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결국엔 여기에 그 세부 목자의 개발 동기 목적이라고 되어 있지만 요거 자체가 사실 문제점을 쓰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네네. 사실 개발 동기랑 이제 창업 아이템의 목적 필요성이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내가 이런 개발 동기가 이런 목적하에 했어 라고 하면 이게 겹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이게 뭐 이거는 개발 동기고 이건 필요성이야 이렇게 정확하게 나눠지지 않는 제품 서비스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렇게 좀 양식이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잘 스토리라고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잘 이건 개발 동기야 이건 필요성이야 라고 해서 잘 구별해서 얘기를 해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딱 어떻게 구별해서 쓰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방향성 자체는 내가 어떻게 문제점을 발견했고 문제점을 발견했냐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주는데 이게 시장에서 왜 필요한지 그치. 그런 개념을 쓰시라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개발 사실 이제 현재 시장의 문제가 이래라는 데이터를 쓰는 분들이 있으세요. 사실 데이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예, 시장에서 현재 우리의 문제점이 이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수기 예를 들었는데 기존의 정수기가 어느 정도의 청결도에 문제가 있었어. 혹은 필터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라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보여주는 거를 이제 개발 동기. 그래서 나는 어떤 거를 개발하게 됐어. 나는 이제 필터에 대한 혁신이라던가 아니면 기존의 물도 좀 그래서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할 수 있는 필터에 있는 물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던가 휴대용에 문제가 있었어 라던가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데이터들이 개발 동기에 들어가기도 하고 뒤에 목적에 들어가기도 해요. 예, 사실은.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내가 이제 어떤 문제를 발견했냐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네, 여기서 이제 들어가야 될 것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데이터 같은 게 같이 들어가주면 좋거든요. 그죠, 네네네. 아니면 내가 직접 조사를 해봤더니 사람들이 휴대를 원하더라. 이런 설문조사 데이터 같은 것도 여기다 넣을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걸 통해서 내가 문제점을 발견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넣어주면 이런 문제가 있구나 라고 평가자들이 인식을 할 수가 있겠죠. 네네. 데이터는 중요합니다. 데이터는 뭐 얘기하셨겠지만 개발 동기에서 내가 좋아서 개발했어요. 이건 사실은 취미 활동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좋아서 개발한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반적인 시장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라는 어떤 것들을 데이터로 확인을 좀 해주시는 게 약간 객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죠. 네, 맞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요렇게 이번 회차에는 네. 사업 계획서의 제목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요약 부분, 그 다음에 프로블럼까지 이제 얘기를 해봤고요. 뒤에서 또 얘기를 더 하도록 할게요.